안녕하세요. 증시레이더의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 초보가 놓치면 안 되는 금주의 증권사 리포트 핫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지 이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2월 17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코로나 이후 시장 대응은 성장주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은요.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금리 하락이 심화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코스피는 코로나 사태 급락 이전 주가로 돌아왔고 미국 주식시장은 이전 가격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이 그렇죠. 미국이나 우리나 둘 다 거의 고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 경제의 타격이 심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 등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물 결제, 특히 그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중국이 타격이 큰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향후 금리 인하 등을 해서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폭과대주가 추가로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성장주의 탄력이 더 강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지만 낙폭과대 경기 민감 업종은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 못하고 있죠. 이런 게 뭐가 있나요? 뭐 철강, 화학, 건설 뭐 이런 거죠. 그죠? 전통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죠. 이런 원인은 향후에 시중 금리 인하로 EPS 상향 추세가 나타나는 성장주의 수급 쏠림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게 뭔 얘기냐? 시장은 시중 금리 인하를 예측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중의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낮아지겠죠. 돈을 많이 끌어다 쓰는 데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성장주 아닙니까? 뭐 카카오 같은데 당장은 수익이 안 나지만 뭔가 투자하고 뭔가 전망은 보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자 조달 비용이 돈을 한참 많이 빌려왔는데 이자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순이익이 좋아지겠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게 재무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의 수급 쏠림을 예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풀리면 유동성 장세가 되면 성장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모든 투자의 기본은 은행의 금리, 시중 금리거든요. 투자자들은. 내 은행에 맡겼을 때 2% 주는데 내가 너 이거 투자하면 나한테 몇 프로 줄 수 있니? 은행에 2% 맡기는 건 절대 손실이 없는 금액이잖아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항상 그거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는 성장주의 수금이 쏠림이 될 거다. 왜냐? 시장은 계속 지금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 걸로 예측하기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쏠림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주가를 넘어선 2차 전지, 결제, 플랫폼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도 지금 막 돈을 많이 투자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막 돈을 막 벌어들이는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시장은요, 지금 어쨌든 경기가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실물 경제는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반등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미국과 한국과 중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장세, 성장주 중심 장세로 귀결되는 스토리다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주,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지금의 재무적인 어떤 실적보다 향후의 성장성이 되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멀티플이 높은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전개될 거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한금융투자 주도주 고민 아직 필요 없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코스피가 2200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강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을 했죠. 이미 선반영된 거죠. 중국은 이미 그 춘절 이후에 200조 이상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또 금리 인하, 이번 주에도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 4월에 재정 투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M2 총통화 증가율이 QE 양적 완화 재개로 높아졌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미국의 총통화 증가율, 통화가 도는 게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양적 완화로 재개로 높아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중에 돈이 늘어났는데 양적 완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거나 어떤 자산을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매입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국채를 매입하면 그 매입한 상대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통화가 공급되는 굉장히 적극적인, 내가 돈을 주는, 중앙은행이 돈을 내보내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통화가 총통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되는 거는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은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이 막 공급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싸질 거 아니에요. 투자처가 별로 없을 거잖아요. 시중 금리도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약간의 내가 리스크를 더 지더라도 저게 약간 비싸 보여도 난 저기에 투자를 하겠다. 왜냐? 딴 데는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도 뭐 거의 제로 금리고 거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 지금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거품이 꼈다는. 근데 돈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시중에, 그중에 나는 약간의 고위험을, 미국 증시가 약간 비싸도, 저 종목 약간 비싸도 나는 수익률이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감소해도 나는 저걸 투자하겠다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국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그 미국 연준의 이런 정책들이 그 지금 두 자리가 비어 있다는데 비둘기파 성향의 이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도주 반도체 아직 고민할 필요 없다.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주도주인 삼성전자 쏠림에 대한 걱정이 큰 문제다. 이 계속 뭐 캡이 3월인가 4월에 캡 씌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삼성전자. 근데 미국 증시의 사례를 봐도 주도주가 상승을 하다가 5% 내외로 하락을 해도 지수는 후행적으로 3개월간 지속적으로 또 상승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강세장에 대한 종료에 대해서 급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꺾여도 증시는 후행해서 3개월간 가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꺾일 것 같네요. 그래서 미리 성급히 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신한금융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KTB증권입니다. 연준 올해도 금리 인하 카드를 활용할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연준의 가장 큰 관심이자 고민은 물가라고 합니다. 연준은 과거보다 정책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를 이미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저 물가가 야기할 성장 둔화, 소비 위축 및 투자 위축 방지에 주력을 한다고 하고요. 금리 인하를 통한 물가 상승, 경기 과열을 유도한 후 중장기적으로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탄력적인 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탄력적인 물가 상승을 위해서는 타이트한 노동 수요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가 확대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미국이 임금 상승률이 낮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확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확대가 안 되니까 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임금 상승과 소득 증가, 소비 확대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다. 그래서 물가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연준이 올해도 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부담과 우한 폐렴 확산, 미국 이외 국가들의 경기 부진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어서 연준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인하의 수는 지난해보다 적은 한 차례에서 두 차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근데 한 차례를 더 많이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앞서 말씀드린 리포트가 다 연관되는데 결국엔 유동성 장세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급격히 통화를 줄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경기도 그 우리나라도 그리고 저금리에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 한 5년, 6년 전에 10년대 초반, 12, 13년 때 대출금리가 7%고 주택대출금리가 7%고 6%고 막 그랬었어요. 5%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 있는 거죠. 저금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세 개의 리포트가 공통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이 더 큰 그런 기대가 되는, 왜냐면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가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